안녕하십니까.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올라온 질문 2가지 정도 추려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 단축술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골 단축술, 뼈를 줄이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를 줄이는 수술에 대해서도 심심찮게 물어보시는 편인데요. 우리가 수술하는 빈도로 따지면 골 단축술, 뼈를 줄이는 수술이 뼈를 늘리는 수술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자주 하는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하는 수술이죠. 어른하고 소아하고 좀 다른데요. 소아는 우리가 성장판 유압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이 엄밀히 말하면 골 단축술이죠. 성장하고 있는 성장판을 잡아서 성장을 잘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길이를 맞추는 수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성장판 유압술이 골 단축술인데 소아 청소년에서는 굉장히 자주 하는 수술이 되겠네요. 이제 성인에서는 골 단축술은 성장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뼈의 일부 구간을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뼈를 이제 붙여서 하는 이런 수술이 골 단축술이 되겠는데, 골 연장술과 골 단축술 비교를 하면 옛날에 골 연장술, 뼈를 늘리는 수술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합병증이 많았을 당시에는 골 단축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 연장술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골 연장술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 됐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골 단축술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골 연장 수술이 더 간단합니다. 골 단축술이 더 큰 수술이에요. 뼈를 단축을 시키려면 뼈의 일부 구간을 떼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절개도 커지고, 물론 뼈 일부 구간을 드러내지 않고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안에서 이제 쪼개가지고 그냥 단축을 시키면서 기존의 뼈가 주변에 이제 남아있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그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골 단축술에서는 이제 뼈 일부 구간을 완전히 드러내는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 크기도 골 연장술에 비해서 커집니다. 제가 골 연장술 할 때 만드는 절개는 굉장히 작죠. 절골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cm에서 1.5cm 정도 절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절개도 크고, 또 뼈를 봐야 되니까 그만큼 또 좀 더 침습적이죠. 수술이. 오히려 골 단축술이 골 연장술보다 수술이 더 크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두 번째, 회복기간. 회복기간은 골 단축술이 더 빠르죠. 왜냐하면 골 연장술은 뼈를 늘려야 되는 기간이 있는 반면에 골 단축술은 그냥 수술할 때 뼈를 줄이고 그 상태로 뼈가 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골 단축술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나서 바로 잘 걸어 다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절골을 하고 뼈가 붙는 기간이 필요하고, 근육이 이 정도 거리에서 움직이다가 워킹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일하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근육이 흐물흐물해지는 효과를 갖게 되죠. 이 흐물흐물해진 근육을 더 타이트하게 만들려면 근육 강화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재활이 필요하고, 물론 안에다가 고정은 인트라메둘라리 네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거의 바로 이제 체중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허벅지 종아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뼈가 더 길기 때문에. 종아리 기준으로 보통 최대 5cm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5cm 넘어가는 거는 좋지가 않다. 허벅지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허벅지도 저는 5cm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근육이 좀 흐물흐물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허벅지는 거의 그런 거는 없고요. 종아리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쪼글쪼글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줄이면 많이 줄일수록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운동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는 운동 능력이 떨어지겠지만 근육이 이렇게 쪼그라들어도 다시 근육 강화 훈련을 하면 운동 능력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골 연장술 같은 경우에는 하지부동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짧은 쪽을 늘릴지 긴 쪽을 줄일지 하는데, 골 연장술 같은 경우에는 1mm 단위로 정확하게 늘릴 수가 있는데 골 단축술은 오히려 그런 1, 2mm 단위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에서 생각하듯이 그냥 자르고 딱 붙이면은 1mm 단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미리 단위로 굉장히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은 연장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팔을 줄이는 수술은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해요.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줄이고 그냥 붙이는 수술을 하면 돼요. 되는데 어쨌든 팔은 다리보다 더 흔하게 하는 수술이 아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줄일 때 다리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둘 다 줄일 수가 있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낫냐? 허벅지가 더 낫습니다. 연장도 그렇죠. 연장도 운동 능력 회복이라든지 좀 덜 예민한 부분이 허벅지가 덜 예민합니다. 종아리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줄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줄일 때도 종아리는 뼈를 또 2개를 줄여야 되죠. 경골도 줄여야 되고 비골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종아리에는 굉장히 예민한 비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민한 편입니다. 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도 상완골이 있고 하완이 있는데 하완은 굉장히 예민한 부위입니다. 하완은 줄이는 수술을 하지 않아요. 팔을 줄일 때는 무조건 상완만 줄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지 연장술에 대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지 연장술 자체가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몇십 년 이후에 수술받은 분에 대한 논문 같은 건 없나요? 하셨는데 그렇죠. 뭐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하고 나서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나온 논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분야는 그런 논문이 없습니다. 그런 논문이 가장 잘 나온 분야가 인공관절이죠. 인공관절은 하고 나서 그게 계속 닳기 때문에 닳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항상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환자분들이 추적 관찰을 하죠. 그래서 논문도 뭐 10년, 20년 추시 관찰, 또는 30년 추시 관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시 관찰이 잘 안 되는 논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골절입니다. 골절. 골절 치료는 이런 장기 추시 관찰 논문이 거의 없죠. 없는 이유가 이거는 뼈가 붓고 나면 끝이니까 장기적으로 기능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추시 관찰하는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지 연장술 같은 경우에도 뼈가 붓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로는 연구가 잘 안 됩니다. 수술 받은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세요. 안에 금속 임플란트 다 빼고 나면 추시 관찰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이 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괜찮으니까 안 오시는 그런 면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 주신 분이 키 수술 관련해서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사지 연장술이고 사지 연장술은 뭐 100년 넘은 수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지 연장술을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된다. 이 연장술 자체가 장기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추시 관찰이 어려운 분야라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보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슈화되지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문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 수술을 잘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심층 분석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은 사지 연장술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만 당장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술하는 의사가 잘 처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하자면 한쪽 부위에서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 좋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재활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 단축술과 사지 연장술의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골 단축술은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지 연장술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술하는 의사 그 다음에 지나치지 않은 연장 여러분들의 재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